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C 도쿄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부 7위의 FC 도쿄입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연승 이후 직전 쇼난 벨마레와의 경기 패배로 분위기는 한풀 꺾였죠. 설상가상 코어 핵심 다쿠야와 주력 중앙 수비수인 트레비산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체적인 수비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중요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3, 4선의 조직적인 수비에 균열이 생긴 상황입니다. 일본 1부 4위의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습니다. 최근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공수에 있어서도 큰 단점이 없이 막강한 화력과 함께 실점 제어 능력까지 뛰어납니다. 비록 중원 핵심 리키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도쿠마와 히로시가 그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코어 힘은 단단한 상태입니다. 좌우 측면 윙어 히로타카, 마이쿠마를 중심으로 하는 측면 공격 전개와 최전방 일선 투톱카토, 타가트의 직선적인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공격 전개의 핵심입니다. 공격진의 공격력과 득점력이 뛰어난 양팀입니다. 하지만 FC 도쿄는 수비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해주는 코어 핵심 선수와 중앙 수비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공격진을 상대로 실점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요. 세레소 오사카의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와사키와 교토상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부 2위의 가와사키입니다. 무난한 리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리그 2위 전력입니다. 최소 실점 제어에 능한 팀이지만 최근 2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핵심 수비 전력 제지에우의 부상 이탈 여파가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수비력은 다르고요. 최근 홈 8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고 있죠. 일본 1부 14위의 교토상가입니다. 자칫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전력인데 최근 리그에서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도 기복 있는 경기력이 계속되면서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약세입니다. 좌우 풀백, 코스케와 쿄의 1대1대인 수비 능력 부재와 체력 문제 등 측면 수비의 불안한 약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공수에 걸쳐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막강한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측면 수비에서 불안함을 보이는 교토상가를 상대로 멀티득점을 올리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수비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앙과 측면 모두 수비 조직의 균열이 심각한 상태이죠. 특히 날카로운 측면 공격 전개에 강점을 보이는 교토상가를 상대로 적어도 한 골 정도의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번 경기 오버를 바라보는 이유이고요. 가와사키의 승과 2.5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주빌로 이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부 1위의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리그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부동의 1위 전력입니다. 최근 강등권 경쟁 중인 간바 오사카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좌우 풀백 카치야 료오타의 1대1 수비 대응 미스와 작은 신장에서 오는 제공권 약세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을 내주는 비율이 큽니다. 일본 1부 18위의 주빌로 이와이타입니다. 리그 최하위 전력으로 강등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최악 그 자체인데 7경기 3무 4패를 기록했고 고질적인 측면 수비 불안에서 파생되는 수비 조직의 균열이 실점의 주된 원인입니다. 잔류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패를 기록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그 최하위인 주빌로 이와타는 선제 득점을 노리며 수비적인 스탠스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제공권 약세를 활용한 롱볼 전개와 크로스 및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로 득점을 올릴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비록 수비적으로 일관하겠지만 측면과 중앙 모두 공간 노출이 많은 수비 약점을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공격진들이 놓치진 않을 것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주빌로 이와타의 수비 약점과 밀집 수비를 뚫고 득점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되고요. 오버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소 실점 제어에 능한 홈팀의 수비진이 원정팀에게 많은 실점을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과 2.5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비셀고베와 쇼난 벨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부 12위의 비셀고베입니다. 리그 막바지 흐름은 최상입니다. 4연승을 기록하면서 9득점 2실점으로 공수에서 단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나세이, 산페르, 보얀 등 공수와 코어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홈에서도 최근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 1부 13위의 쇼난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무난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경기 1승 3무로 패 없이 계속해서 승점을 쌓으면서 단 2실점만을 내주고 있죠. 3선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수비 커버와 함께 조직적인 견고한 수비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더하여 지난 원정 3경기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한 골에서 2골 차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언더 접근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미드필더와 연계하는 조직적인 수비로 수비 약점을 보완하면서 최소 실점 제어에 어려움이 없는 비설고베인데 홈에서의 강세와 함께 쇼난의 단조로운 중앙 공격 패턴을 잘 막아내면서 클린시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4경기 동안 9골을 몰아친 핵심 일선의 다양한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한 물오른 득점력으로 쇼난의 배후 공간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면서 득점을 올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셀고베의 승과 2.5 원더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라와 레드와 삿포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는 준커와 고이즈미의 연속골로 도스를 잡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리그에서 기대했던 성적을 내진 못했지만 아챔 동아시아 지역을 제패하고 결승에 진출했기에 실패한 시즌이라 보긴 어렵죠. 이적 이후 부상으로 나서지 못했던 린센이 지지난 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서며 공격 옵션이 늘어났고 세키네와 오쿠보 등 이선도 위력적입니다. 삿포로는 후쿠오카의 처절한 수비 축구에 고전하며 패했습니다. 가와사키를 잡는 등 무패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롤리를 앞세운 상대 수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난적인 우라와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도 페르난데스가 측면 돌파를 잘하고 있고 고마이가 버티는 중원은 볼 점유에 강점이 있습니다. 오버 경기입니다. 삿포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우라와 역시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죠. 우라와의 승리를 봅니다. 삿포로의 중원이 탄탄하긴 하지만 엘사카와 이와워, 이토가 나설 우라와는 볼 점유를 더 잘하는 조합입니다. 또 세트피스에서 이와나미와 숄츠 등 제공권 장악이 좋은 선수들도 공격에 가담할 우라와이기에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